더 참고가 되고 재미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우리나라 춤의 원류가 뭐냐, 그다음 우리 춤의 하나의 특징적인 형식이 뭐냐, 이런 언저리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현재 2000년대가 오고 나서 오늘날까지 앞으로 한 7, 8년 동안은 혼동기입니다. 혼동. 아주 잡다하는 춤이 많이 나와가지고 어떤 게 옳은지 시끄럽습니다. 오늘날 연극이나 영화는 굉장히 잔인한 연극이나 영화로 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극장에 가시면 무섭습니다. 잔인해지고요. 무용은요, 섹시해졌어요. 섹시. 굉장히 섹시해지는 것이 오늘의 흐름입니다. 어쨌든 이 춤도 가지각색의 춤이라서 오늘 춤추는 거다 어떻게 다른지 여러분 모르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드린 것은 이것은 전통적인 춤입니다. 전통적인 춤이기 때문에 거기에 섹시하다든가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거 없어요. 그 다음에 옷을 벗는다든가 뭐 그런 행위는 일체 없습니다. 요즘 보면 한국 무용의 소극장에 가면 벨벳이 나 있습니다. 전부 여자들 껴안고 춤춰요. 이것이 오늘의 춤으로 보고 있다고요. 이 흐름이 오늘의 이 초기에 새로운 세대의 몸부림이죠. 그래서 앞으로 한 7, 8년 되면 제대로 된 춤이 나올 것입니다. 그때까지 당분간은 여러분들은 좋은 춤을 못 봅니다. 다만 우리의 전통춤만은 제대로 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 전통춤이라는 걸 감상하는 데 필요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춤의 철학이 어디냐, 어떤 철학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나라 춤, 서양 춤은 오락행위, 오락적인 춤이 예술화됐습니다. 우리 춤은 말이죠, 절대 그런 거 없습니다. 종교가 예술화됐습니다. 옛날에 무당들이 하는 그 종교의식이 발전하고 해가지고 오늘날의 전통적인 춤의 모양이 생겼고, 그 다음에 불교, 중들이 막 종교를 위해서 춤추는 것이 거의 점차 오늘날의 예술가들이 그걸 보고 그걸 예술화 시켰고, 그 다음에 유교에서도 제사를 지낼 때 춤을 춥니다. 그 춤을 추는 종교적인 행위가 점차 발달해서 오늘날의 전통춤의 틀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춤과 서양 춤의 다른 점은 뭐냐? 우리는 종교를 바탕으로 해서 예술화된 춤이라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신 내용에는 그런 철학적인 것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어디엔가 불교적인 요소, 어디엔가 무당들의 무속적인 요소, 유교의 요소, 이런 것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서양 춤은 아까 보시다시피 서양 춤은 오락행위가 발레가 됐어요. 그런 면에서 철학적인 면에서 벌써 그거 틀린 점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춤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춤은 신과 하나가 되는 춤입니다. 신과. 여러분들 무당 굿이라든가 어디 가시면 모두 돈 내놓고 춤추라고 하면 무당하고 같이 추시죠. 그러듯이 신하고 하나가 되어 버립니다. 신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 신은 높은 신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신은 굉장히 어마어마한 높은 신이기 때문에 얼음도 없어요. 사람하고 전혀 떨어져 있어요. 우리의 신은 자기 옆에 있습니다. 붙어 있어요. 그래서 서로 사이좋게 지내요. 그래서 사람 말을 안 들으면 잡기로 몰아버려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의 존재는 서양에 비해서 인간적이에요. 우리 인간하고 친한 신이에요. 기독교의 신은 굉장히 어마어마한 절대신이에요. 너무 높은 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에는 종교적인 내용의 춤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보신 발레 춤 보시죠? 발레는 이만치도 종교의 내용이 없습니다. 우리 오늘 보신 전통적인 춤은 어디엔가 다 종교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그런 철학이 있다는 걸 아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는 우리 춤의 원리는 어디서 왔냐? 서양 춤은 하늘로 올라간 춤입니다. 하늘로. 자꾸 하늘로 올라가라니까 막 뛰어요. 이렇게 뛰어야 돼요. 막 위를 보고 막 뛰어요. 여자들이 있으면 발레 할 때 말이에요. 여자를 딱 이렇게 올려가지고 딱 올려요. 그리고 서양 사람들은 102층, 서양 사람들이 102층 만등입니다. 우리 건물은 2층이 없습니다. 단층이에요. 절대로 하늘로 올라가는 거 싫어합니다. 하늘로 올라가는 거. 하늘로 가서는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땅을 사랑합니다. 땅을 제일 사랑해. 우리 춤은 땅을 사랑하는 것이 하늘로 올라간 춤이 없습니다. 오히려 하늘의 사람이 땅으로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땅의 신하고 합칩니다. 그런 역할을 누가 하느냐? 사람이에요. 사람이 중간에 서서 하늘이시오 내려라. 내려와서 땅의 신하고 뽀뽀해라. 그래가지고 하늘의 신을 부르면 하늘에서 비천무가 옵니다. 구름을 타고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당산나무 있죠? 당산으로 내려옵니다. 당산나무 내려오면 무당들이 거기서 신을 맞이해가지고 당산나무 노린 그 나무 신의 잎사귀를 띄어가지고 굿땅에다 놓고 구설한 겁니다. 그래서 인간하고 만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하늘과 사람과 땅이 만나는 우주적인 힘을 가진 춤입니다. 우리 춤은. 그렇게 꼭 알으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고구려의 벽화에 나옵니다. 내가 거짓을 얘기한 게 아니라 증거가 있습니다. 고구려 벽화에 그러한 것이 천지인이 하나가 된 우주적인 춤이라는 증거가 뚜렷이 벽화에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두 가지가 이고, 그 다음에는 음양오행설입니다. 음양의 모든 예술이 음양에서 나왔어요. 음양중용. 음양중용이 뭐냐면 음과 양이 가운데 중용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조절을 합니다. 조절해서 조율을 한 거예요. 조정을 해서 적절하게 이렇게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음과 양은 극과 극이거든요. 극과 극을 인간이 중간에 서서 조절하는 겁니다. 그래서 평화스럽게 만든 거예요. 이러한 음양론, 이것이 우리 한국의 철학입니다. 한국 춤이 가지고는 철학은 이런 데서 잡는 것이 좋다, 그런 거입니다. 그 다음에는 말이죠,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 춤은 속으로는 굉장히 강하고 바깥으로는 유연합니다. 아주 유연스러워, 자연스러워. 근데 서양 춤은 말이죠, 말레는 뭐냐? 말레는 속은 굉장히 유연해. 바깥으로 나간 것은 굉장히 강합니다. 더 강해. 까꾸리. 우리는 바깥으로 나간 것은 강한 춤이 없어요. 제가 한번 춤을 잘 춥니다. 나는 학문을 한 사람이지만은 춤은 보통 무용가들 이상 잘 추는 사람이에요. 굉장히 잘 추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솜씨에서 나온 이론입니다. 살아있는 이론이죠. 자, 제가 춤을 한번 춰보겠습니다. 우리 춤은 한자로 내강, 외유. 바깥에는 유연스럽고 안은 굉장히 강하다. 합박이라는 걸 들어보셨죠? 가야금 할 때 검은고에서 뚜렁 하죠. 뚜렁 이렇게. 북도, 장고도 뚜렁 치죠. 첩박이 강합니다. 이건 뭐냐면 강하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런다고 해서 동작을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 아니고 뚜루릉 뚜둥 속으로 강한 거예요. 바깥으로는 강하게 안 보여요. 이러한 미묘한 춤입니다. 우리나라 춤은. 그렇게 오늘 하신가 보시라고요. 그런 것이 우리 춤의 형식에 있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 뭐냐? 우리나라 춤은 육체를 감춥니다. 여러분들 보십시오. 오늘 이제 내 얘기도 보십시오. 겨우 보이는 것이 손가락밖에 안 보입니다. 손가락 얼굴밖에 안 보여요. 발도 감춰버립니다. 벗어놓 신고. 옷으로 다 감춰버리니까 그 여자의 춤의 육체적인 미를 알 수가 없어요. 전혀 감춰버립니다. 그런데 서양 옷은 발레복 보시죠? 뭐 가슴도 나오죠. 발도 여기까지 나오죠. 전부 얼굴도 나오죠. 어깨도 나오죠. 팔도 여기까지 나오죠. 육체를 보여주는 예술입니다. 육체의 미, 육체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름다움은 박수를 쳐요, 여러분들. 근데 오늘은 육체 미 박수 떼목이 없어요. 왜? 육체가 감춰져 있는데 어떻게 춥니까? 이상한 춤이죠. 이상한 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춤은 마음으로 봅니다. 춤추는 사람의 그 기분, 마음, 흥, 그 사람의 감정, 인간적인 멋, 이런 거를 내다보는 거예요. 바깥으로는 감춰버렸으니까. 승무 알으시죠, 여러분? 승무는 말이죠. 이게 손도 감춰버리죠. 또 얼굴도 감춰버려요. 꽃가루 써요. 얼굴도 감춰 보일 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승무 멋있잖아요. 여러분들 보시고 손 완전히 감춰 있는데 승무 기가 막히게 예술적이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러듯이 우리나라 옷은 감춰버립니다. 노출시키는 옷이 없어요. 다 감춰버려요. 서양 춤은 될 수 있는 육체를 꾀를 벗고 육체미를 보여준 거예요. 이렇게 달라요. 이게 우리 형식입니다. 그렇게 알으시고 보셔야 돼요. 보시면 육체미가 안 나옵니다. 다만 오늘의 이 무용하신 분의 전통적인 춤보다는 현대 감각적으로 자기 스스로가 이 시대에 맞도록
근대적 감각을 가진 한국 춤이 나올란지 모르겠어요. 나올란지 모르겠어요. 그런 것은 약간 세시하게 얼굴이, 이 가슴이 조금 나올란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훨씬 제대로의 팀, 전통적인 고전무용 헌부는 절대로 내가 한 대로 할 겁니다. 그런 것도 하나 특징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동그라미를 그리는 춤입니다. 동그랗게. 전부가 손으로 이렇게 동그랗게 그리고 동그랗게. 전라도의 강강술래는 집단지로 동그랗게 만들고, 농악한 사람도 꽹과리 치면서 동그랗게 돌고, 불교에서 탑돌이를 하는 것도 다 동그랗게 돌고, 전부가 동그라미를 그리는 춤이에요. 이 동그라미라는 건 뭐냐면 시작과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어디가 시작인지 모르고 해요. 이렇게 돌고 있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시작과 끝을 알 수 없는 춤을 여러분들이 오늘 보실 겁니다. 서양 춤은요, 시작이 딱 있고 끝이 딱 있어요. 그냥 끝이 있어가지고 보십시오 하고 딱 서면 여러분들 박수 탁탁 치어요. 그 다음에 또 다음에 사람에 와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춤을 팍 치고 팍 치고 이렇게 돌다가 그러다가 음악에 맞서 딱 그거 딱 끝나면 또 박수 치고. 그런데 우리는 박수를 대목이 없어요. 박수 칠 데가 없어요. 언제 끝나지도 알 수가 없어요. 꾸준히 흘러내린 거예요. 꾸준히 쉬지 않고 이렇게 흘러내린 거예요. 그 다음 맨 끝에 가서 절을 해요. 살짝 그러고 불이 꺼지고 끝이에요. 이걸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나라의 춤은 영혼성이 있어요. 영혼성이. 흘러내려요. 흘러내고. 서양의 춤은요, 단순한 동작이 딱 있어, 딱 잘라서 이렇게 써요. 어떤 백조호수라는 무용이 있으면 대목이 10개가 있죠. 이렇게 가위로 딱 잘라가지고 요건 네가 쳐, 요건 네가 쳐, 이렇게 하면서 딱딱해서 하나씩 치고 딱 쓰면 박수 치고, 또 두 번째 너 출발 시작 딱 해야지, 딱 치고 딱 끝나면 박수 치고, 또 세 번째 이렇게 해서 백조호수라는 무용이 끝나는데, 우리 춤은 승무를 할 때 40분 동안 한 번도 안 끝나고 그대로 꾸준히 해요. 그제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맨 끝에 절을 하면 끝나는데 40분 걸려요. 이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춤은 하나의 역동적 힘이 연결이 된 겁니다. 절대 끊어지지 않아요. 생명이 끊어지지 않아요. 한번 출발했으면 그 생명력이 꾸준히 살아 제자리에 서 있든 여러분 움직이든 꾸준히 흘러내리면서 끝을 맺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춤은 시각적으로 보이지 않는 춤이 많습니다. 서양 춤은요, 눈으로 봐서 보아서 그게 입체적으로 서 있는 모습을 보는 재미고, 우리는 말이죠, 가만히 서 있는 춤도 많습니다. 딱 서서 1분 동안 서 있어요. 음악은 흐릅니다. 이렇게 추다가 또 서 있어요. 그러면 이건 시각적으로 안 보이죠. 동작이 안 보여요. 안 보이는데 굉장히 힘이 있어요. 그게 우리 춤이에요. 우리 춤을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오늘 기가 막히게 박수가 나오실 거예요. 막 이런 표현을 준비하시고. 그 다음 우리 춤은 상체를 움직입니다. 하체는 안 움직여요. 하체는 더럽기 때문에. 더러워요. 오줌도 나오고 더러운 거예요. 똥도 나오고 더러운 거예요. 상체는 중요한 심장도 있기 때문에 상체로 움직이는 춤입니다. 서양은 상체는 안 씁니다. 안 쓰고 주로 발이에요. 발을 이상하게 발을 해. 발만 움직여요. 이걸 뭐냐? 어느 것이 고급합니까? 우리 것이 훨씬 고급스러워요. 인간다운 거예요. 인간다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상체를 움직이는 춤입니다. 하체는 속수무책이에요. 이거 안 움직여도 돼요. 그저 상체를 어떻게 움직이냐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참 중요한 거, 또 중요한 거죠. 우리나라는 손가락 춤으로 보시면 돼요. 춤 잘 춘 사람 오늘 보십시오. 손가락 어떻게 온가? 사람에 따라서 손가락을 이렇게 춘 사람이 있고요. 다음에 이렇게 춘 사람도 있고, 두 손가락으로. 그 다음에는 요 가운데를 안으로 넣고 요 세 개. 여러 가지로 춘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우리 춤은 왜 손가락을 움직이냐? 이건 어디서 온지 아세요? 불교에서 왔습니다. 불교 스님이 계신데 불교의 수잉이라고 합니다. 불상에 보시면 이러죠? 요것에서 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종교하고 관계돼. 우리 손가락 동작 자체도 불교에서 온 거예요. 다만 이것은 우리나라만 있는 거 아닙니다. 인도에서 출발합니다. 인도의 이 불교 무용도 우리와 같이 이것으로 합니다. 인도 불교는 이걸 많이 하죠. 여러분 많이 해. 그래서 움직입니다. 자, 이런 면도 서양 춤에는 도저히 볼 수 없는 특징으로 되겠습니다. 그 다음 유의하실 것,
우리 춤은 3박자로 되어 있습니다. 3박자. 하나, 둘, 셋, 하나, 3박자. 근데 서양 무용은 4박자로 되어 있어요. 4박자라는 것은 정확히 박자가 그래도 규칙적으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우리의 음악은 3박자니까 짤뚝짤뚝해서 엇박으로 쳐야 돼. 맞추기가 힘듭니다. 음악이. 3박자에 맞춘다는 건 대단히 힘듭니다. 2박자에 맞추는 건 문제없어요. 행진하면 돼요. 이렇게 똑같이. 근데 이걸 3박자로 움직이려고 하면 대단히 힘들어요. 그걸 맞춰가는 기술이 있어야 돼요. 3박자로 엇박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 또 하나 특징, 이제 시간이 곧 되니까 수족사항입니다. 우리나라는. 고구려 시대부터 있었습니다. 수족사항이라는 건 손과 발이 같이 움직인다는 거입니다. 그건 뭐냐 하면 오른발을 움직일 때는 오른손이 움직이고요. 왼발이 움직일 때는 왼손이 움직입니다. 제가 한번 해볼까요? 앞으로 나갈 때 오른쪽으로 나가면 오른발하고 오른손이 같이 나가요. 왼손은 왼쪽으로 할 때는 왼발이 나가요. 또 발을 뛸 때는 오른발하고 오른손하고 이렇게 같이 움직여요. 보세요. 오른손하고 오른발이 올라가죠? 오른손하고 오른손이 올라가고 왼손하고 왼발이 나가는 거예요. 이걸 수족사항이랍니다. 서양춤은 수족상반입니다. 반대예요. 이렇게 춤추는 거입니다. 서양 무용은 이런 원리고요. 우리는 원리가 뭐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하죠? 이런 원리를 추고 있어요. 자, 간단히 몇 가지만 설명해도 이렇게 우리 춤은 서양 춤과 다른 거입니다. 그 인식을 우리들은 가지고 보면 한층 더 즐겁겠죠. 이해하면서. 그런 면에서 오늘 오셨고요. 마지막 이제 하겠습니다. 우리 춤을 보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서양 춤은요, 절대 도중에 말을 한다든가 시끄럽게 한다든가 절대 안 됩니다. 조용히만 보고 있으면 돼요. 서양 발레를 보면. 음악이 발레가 흐르고 있으면 무용들 막 백조수도고 하지 않습니까? 말을 절대 하면 안 돼요. 가만히 보고 있다가 무용이 딱 끝나죠. 그러면 일어서서 기립박수해서 막 박수. 이게 서양 예술입니다. 우리는요, 그렇지 않습니다. 참을 수가 없어요. 좋으면 얼씨구 잘한다 이런 소리를 하세요. 아이고 잘한다 얼씨구. 이건 악사들이 해주기도 합니다. 악사들이 가야금 치면서 얼쑤 좋다 이런 소리 하잖아요. 판소리 할 때처럼 그렇게 해주세요. 오늘 춤을 고전무용을 잘 하시는 분이 있으면 참 멋있게 나가죠. 그러면 아 멋있다 이런 소리 해도 좋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구경하는 사람들이 참여하는 예술입니다. 구경하는 사람 그냥 구경만 하지 말으시고 직접 참여하는 겁니다. 좋으면 좋다고 표현해 주세요. 그러면 무용가이 신나가지고 말이에요. 더 잘해요. 더 잘하는 게 특징입니다. 그렇게 해주시라고 해요. 그 다음에 참 재미있는 거 또 하나만 하고 얘기했습니다. 우리 춤은 즉흥적인 춤입니다. 기축이 딱 루루가 있어야 그대로 추는 바보 같은 춤이 없어요. 춤을 잘 춘 사람일수록 오늘의 춤이 다르고 내일의 춤이 다릅니다. 기분이 나면 막 변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상당히 자유가 있는 춤입니다. 규칙에 얽매이지 않고 자기 사상, 자기가 하고 싶은 여유를 많이 주는 그러한 춤입니다. 자, 이상 대체로 이렇게 말합니다.